우리 법무사님은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띄는 것 같은데 그 노하우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 오늘 아름다우신 이제 법무사님을 모시고 또 이제 관련돼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많은 거래처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무 관련된 이제 문의를 받으시잖아요. 법인을 설립해 달라든지 등기와 관련해서 변경을 해달라든지 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업무도 하고 계신데 요즘 들어서 특히 이러한 내용의 질문이 많다고 하는데 돈 못 받았다. 네, 맞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오늘 그 내용 한번 좀 알아볼게요. 혹시 사업하시면서 돈 못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저는 좀 있는데 네. 사실 법률적으로 행하려고 해도 거래처가 돈이 뭐 없다는데. 맞아요. 네, 근데 아마 우리 법무사님은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안 띄는 것 같은데 그 노하우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르면 이제 뭐 큰 금액의 대금을 못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소액을 못 빌려 받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소액인 경우가 많죠. 또 소액인데 무언가 돈을 주고 또 무언가 집행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지만 이것 때문에 비용을 들이고 잘 모르는 법률적인 관계를 가지고 행위한다는 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 만약에 소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떤 절차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대부분 아마 많이들 듣는 말씀이 지급 명령을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지급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지급하라고 명령해라.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달라고 하면 그냥 주지는 않을 테니까 법원을 조금 통해서 한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급 명령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을 하고 송달을 받을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조금 소송 절차를 간소화한다라는 말은 저희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변론기일이 열리잖아요. 네. 변론기일이 열려서 또 참석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뭐 이의 서면이나 반대 서면이 들어오면 그 이야기도 또 들어봐야 되고 기일이 소송이 들어가면 한 3개월,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리고 또 기일이 늘어지면 뭐 6개월, 그렇죠. 1년씩 가는 거는 뭐 재판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를 잘 인정하고 송달도 잘 받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시켜주면 그 불필요한 그 비용이라든가 시간을 지려주자는 취지에서 아마 그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급 명령이란 게 소액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인 건 알겠는데 만약에 지급 명령을 법원을 통해서 보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해요. 네. 네가 뭐 2,5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난 너한테 줄게 1,000만 원이야.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게 우편으로 송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송달을 보냈는데 거기 살지 않아. 거기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아. 그래서 우편을 못 받아. 자, 이러면은 지급 명령 못 하게 될 텐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말씀 너무 잘 해주셨어요. 채무자가 이유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면 집행 권한으로서 통장이라든가 강제 집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의 신청부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은 소송으로 전환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소송으로 전환을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서로 전환이 될 것도 염두에 두고 그 진행하시면 되고 절차는 뭐 다시 소재기를 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지급 명령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될 그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납부해 주시면 그 자동으로 소재기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제 지급 명령을 했는데 뭐 이의 제기나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소로 전환이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면 이제 소액 사건 재판에 대해서는 이런 소 제기도 좀 간단하고 나름의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소액 사건 재판과 이 지급 명령을 비교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급 명령은 신속하고 절차가 간소화된 반면에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거나 또는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전화번호만 알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 남의 주민번호 알긴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사실조회라든가 이런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급 명령은 그러한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소액사건 재판이라 함은 그래도 소송과 동일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송달을 안 받으면 특별 송달이나 공시 송달 진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사실조회 신청도 가능하고, 또 이제 소액사건이니까 아무래도 이행공고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결정을 받아서 또 빠른 확정도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오늘 지급 명령과 이제 소액 사건 재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게 1차적인 과정이고 네, 그렇죠.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압류 절차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네. 나중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사자 채무자랑 뭐 차용 증서를 작성을 하였거나, 그러면 차용 증서, 또 아니면 돈을 빌려줬으니 뭐 통장으로 보내줬으면 이체 내역서, 그리고 변제기가 지났으니까 돈을 달라고 뭐 요구한 내용 증명이라든가 문자 내역, 그리고 뭐 채권자 분의 신분증 사본, 뭐 초본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혹시 여기서 하나 질문 드려보면 네. 만약에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요. 계약서는요. 왜냐면 이제 줄 알았거든. 네. 그리고 우리 너무 친한 사이야. 너무 제가 법무사님하고 워낙 친하니까 그렇죠. 법무사님이 한 뭐 1,000만 원 네. 빌려달라고 해서 아이 뭐 그러시죠 하고, 근데 네. 현금으로 빌려달래서 제가 현금으로 현금으로요? 찾아서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녹음한 게 있어요. 통화상. 녹음해서 제가 오늘 빌려드립니다 했고 본인 예 잘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갚을게요 했는데 이런 녹취록도 네. 어떤 그 근거 서류로 가능할까요? 그럼요. 형식적인 그런 차용 증서라든가 그런 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녹취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같으면 현금으로 빌려달라고 하면 조금 돈을 빌려준 당일날 카카오톡으로 정확한 빌려준 금액과 이자, 그 다음에 변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 꼭 갚았으면 좋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 정도는 증거로 보존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이게 소액이다 보니까 금전 관계가 이제 깔끔한 관계에선 당연히 뭐 계약서가 쓰든 차용증을 쓸 텐데 그렇죠. 사실 사인 간에 이제 각자 거래를 하다 보면 한 구두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자나 이런 그렇죠. 걸로 나름의 근거는 좀 마련을 해두셔라. 맞습니다. 구두 네. 계약도 계약이지만 예. 그래도 증거가 있는 게 좋으니까요. 네, 좋은 팁 받았고요. 일단 뭐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으로 이제 넘기도록 하고요. 네. 일단 오늘 내용은 복잡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조금 길다고 하는데 끝까지 한번 잘 마무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한 줄 평은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송달이 가능하면 지급 명령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반대의 경우 채무도 인정 안 하고 인적사항도 모르겠고 송달을 받지 않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